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의성, 군위 주민 각각 100명이 합숙 토론 등을 거쳐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주민투표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없이도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 등의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소음법이 최근 통과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기대보다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 심찬양이 서울, 대구에 이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안동시 신세동 벽화마을에 전통 한복을 입은 흑인 어린이 그래피티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소송 없이도 군 관련 소음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군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주민들 반응이 생각만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려하는 이유가 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군 제16 전투비행단 활주로와 불과 2km가량 떨어진 예천군 유천면 화지리. 150여 가구 주민들은 하루 수십 번 오르내리는 전투기 소음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3차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가구 기준은 매번 들쭉날쭉. 소송할 때 외부 측정단에 소음 피해 기준선 정하는 일을 맡기는데 측정 시기마다 전투기의 비행 상황이 달라져 소음 결과값이 판이하기 때문입니다. 담벼락과 좁은 길을 사이에 둔 이 마을에선 1차 소송 때 67세대, 2차 소송 때는 1세대가 보상받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소송에서는 34세대가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집은 못 받고 이 집은 받고 이 집 받고. 소송 없이도 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군 소음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꾸리고 5년마다 보상 계획을 세운다지만 하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소음 피해 기준 선정과 보상 액수 등은 깜깜입니다. 매번 할 때마다 틀려지는데 5분의 법안이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게 가장 불안하죠. 예천 비행장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상 방안을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차, 2차, 3차 때마다 그 소음 측정을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고 우리 주민들과 그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운영위원들만큼이라도 소통이 좀 되고 그런. 군 소음법은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지금 이 순간도 소음 피해를 받으며 살고 있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방식을 국방부가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짓기로 했죠. 공론화 과정이란 게 지역에선 조금 생소한 절차인데요.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예상되는 변수들은 뭐가 있는지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건설에 찬성한다. 191명, 78.6%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하철 2호선 사업이 주민 공론화에 붙여진 끝에 건설하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도 결과에 승복하면서 무려 16년간 논란을 거듭했던 사업의 향방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여기 와서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우리 세대만의 의견이 아니고 나와 정반대에 있는 세대도 같은 찬성과 같은 반대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에 이 공론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4가지 주민투표 방식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에 붙여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의성 군위 주민 각각 100명을 선발한 뒤 각각의 투표 방식에 대한 학습과 토론, 그리고 합숙을 거쳐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은 의제가 주민투표 방식 선정에 국한되고 선택지도 찬반 양론이 아닌 4가지 투표 방식이 주어진다는 점에선 기존의 공론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투표 방식별 입장을 이미 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참여 비율 등 공론화 설계 방식을 두고 의성군과 군의군의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거나 공론화 참여 주민의 신원이 사전에 노출돼 어느 쪽이든 접촉을 시도할 경우 공론화 과정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에 생소하고 또 전례 없이 짧게 진행되는 공론화 절차가 진통을 거듭하던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내년도 대구 경북 관광의 사업에 성공을 다짐하는 선포식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뮤지컬, 오페라 등 대구 도시관광 콘텐츠가 경북의 전통문화 및 생태 자원과 연계될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보고 내년 행사에 맞춰 관련 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2019 경북 사과 홍보 행사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가운데 사과 주산지 시장 군수협의회도 함께 열려 사과 산업의 공동 발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올해 14회째인 경북 사과 홍보 행사는 해마다 서울 광장과 청계천 등지에서 열려 사과 전시와 시식회, 사과 쪼개기와 빨리 먹기, 사과 탑 쌓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영주와 예천 등 15개 시군이 참가한 사과 주산지 시장 군수협의회가 열려 사과 산업의 활로를 위해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그린 낙서 같은 문자나 그림을 뜻하는 그래피티. 해외에서는 거리 예술의 대표적인 장르로 받아들여진 지 오랜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인 그래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에 국내 5번째 대형 그래피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여자아이가 쪽빛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검붉은 빛이 물드는 전형적인 한국의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고개를 떨구고 치맛자락을 들어올리는데 이색적인 매력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씨가 안동 신세동 벽화마을 동부초등학교 건물 외벽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작가를 초청한 건데 심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엿새간 안동에 머물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한옥에서도 자고 뭐 이렇게 한국적인 음식들을 먹고 또 그런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런 게 그림에 또 녹아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피티의 본토인 미국에서 활동하는 심찬양 씨는 주로 한복을 입은 흑인 여성을 그려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함께 담아내는 작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청와대 사랑채에 그린 작품 환대를 포함해 심찬양 씨의 국내 5번째 작품입니다. 심 작가는 그래피티의 본질을 자기 표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피티가 낙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저는 회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래피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알리는 청년 예술가 심찬양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 11일 오전 7시 40분과 오후 7시 20분 안동 MBC 안동 오디세이에서 방영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각종 비리로 중세 왕국을 떠올리게 한다는 대구 영남 공고를 교육부가 직접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감사가 봐주기였다는 여론 때문인데요. 허선윤 전 이사장 외에 다른 이사들 비리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는 영남공고 성토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사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수업 중인 여교사를 불러내 장학관 술 접대를 강요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등 중세 왕국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허선윤 전 이사장뿐 아니라 이사들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학교가 학교다워진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이 정도 되면 이사장과 대부분의 이사는 재척사유에 해당하고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회피하고 기피해야 됩니다. 행정실장의 성추행 의혹과
대구시 교육청이 여교사 민원을 삭제했다는 의혹, 여기에다 내부 고발자를 유출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행정실장이 성추행했다는 부분은 최근 국감에 이르러서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채용 비리로 전 이사장이 기소된 이후에도 영남공고와 관련한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직접 감사에 나선 겁니다. 학교법인 이사들이 채용 비리에 관여했는지 등 이사들의 비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배제가 됐는데 이사장만 배제돼서 학교 운영이 정상으로 되겠느냐 해서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배제를 시켜야 된다. 성추행 등 새로 제기된 의혹도 조사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이 선거 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허선윤 전 이사장을 봐줬다는 비난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교육청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 영남공고 사태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밝혀지고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손원락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19년 5월까지 대기 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석포재련소 58살 A모 상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 오염 측정 대행업체 대표 57살 B씨에게 징역 1년을 그리고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손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안동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12개 시도교육감이 정시 확대 정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져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의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에서 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 강화와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학교 통폐합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데스크 강철인 뉴스입니다. 경북 지역 모든 유치원들이 오늘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를 통해 원서 접수를 받아 6월에 선발합니다. 경북의 공립 457곳, 사립 219곳 등 도내 모든 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시스템 등록을 마무리했고 오늘부터 3일간 우선 모집 원서 접수를 받는데요. 학부모는 처음 학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됩니다. 처음 학교로는 원서 접수와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화해 밤샘 줄서기 등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습니다. 경북 지역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이 지난 6월부터 경북 도내에 재학 중인 중학생 2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자유학기제에 대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생 73.5%가 학교 생활을 매우 또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답했고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는 질문은 55%가 시험과 성적이었고 16.9%는 수행평가, 7.9%는 친구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안동시가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보조금 자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해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부담률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구입 보조금 같은 자본 형성적 보조 사업은 50% 이상 자부담을, 행사성 그리고 경상적 보조 사업은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운영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법인과 단체, 운영비로 지원될 수 있는 경상적 보조 사업은 단계적으로 30%까지 자부담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경북에서 개발한 딸기 신품종 산타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산타는 경북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 육성한 고당도 신품종으로 11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일반 품종과 달리 10월 말이면 수확이 가능한데요. 경상북도는 산타를 비롯해 알타킹과 베리스타 등 자체 개발한 품종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 지역의 입시와 보습 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의 면적 기준은 90제곱미터 이상에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고 독서실도 120제곱미터 이상에서 9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 학원이 소규모화되는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올해 늦은 단풍이 들면서 소백산과 문경세제 등 경북 북부 지역 주요 명산과 관광지에 단풍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문경세제에는 지난 주말 4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는데 관광객들은 세제관리사무소에서 1관문을 거쳐 상관문에 이르는 단풍길을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든 소백산에도 휴일을 맞아 많은 산행객들이 찾아 절정에 이른 가을 단풍을 감상하는 등 북부 지역에는 이번 주말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맑다가 밤부터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도 끼겠습니다. 경북권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